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인 유리왕, 유리명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인 대무신왕, 대주류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유리왕은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38년에 태어나서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37년이니까 고구려 건국할 때 고중홍이가 건국할 때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유리왕이 태어난 거죠. 기원전 해서 서기 18년까지 56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위는 기원전 19년부터 서기 18년까지 20살에 왕이 된 후에 36년 동안이나 고구려를 통치한 위대한 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창업자인 동명성왕, 고주몽, 추모왕과 그다음에 이제 동부여, 이게 원래 그 고주몽이가 원래 동부여 출신이기 때문에 동부여에 있던 예시 소생의 맏아들, 제일 큰 아들이 유리왕이 되겠습니다. 이 고주몽이는 이 그 예시라는 여자, 이 유리왕의 엄마 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얻은 아내가 이제 소선호가 되겠습니다. 소선호하고 고주몽이에게 이제 태어난 아들들이 비류왕과 온조왕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소선호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그 소선호라는 여자 두 번째 부인이 소선호가 고주몽이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던 그 동부여의 어떤 귀족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복형, 이복 동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리왕이 고구려의 왕이 되면서 이 소선호가 도저히 여기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기의 아들들인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을 하게 되죠. 어떻든 그 유리왕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비류와 온조의 이복형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아버지는 이제 고주몽이가 되겠죠. 그렇지만 동부의 예시소생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동부의 태생인 그는 이 다음에 커서 칼 조각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태자로 되고 왕이 되겠습니다. 고주몽의 또 다른 아내인 소선호는 아들인 비류와 온조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남하해서 백제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서기 12년에 이 유리왕은 50살이 되었죠. 50살이 되었을 때 선비족을 토벌을 하고 중국의 신나라의 왕망군의 공격을 격퇴를 하는 등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 힘을 발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기 13년 51살이 되었을 때 부여의 대소왕의 5만 군사의 공격을 격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의 이제 대소왕이 공격한 거를 유리왕이 잘 막았다. 그게 이제 51살 때가 되었고, 이때 대소왕이 공격한 군대는 자그만치 5만 군사가 되겠습니다. 서기 14년에 52살 때 양맥을 정복을 하고 현도군의 고구려현을 빼앗게 되겠습니다. 이때 현도군의 위치가 이제 그 한사군이죠.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냐를 볼 때, 지금 그 평양, 한반도의 평양 중심에 있는 게 현도군이 아닙니다. 이 현도군의 위치는, 우리가 전에도 확인을 해봤듯이, 요소지방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지방이라는 게, 요하 서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요동반도, 랴오동반도가 되어서 요동반도에 흐르는 강이 요하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하가 흐르고 이게 이제 고구려의 영토인데 이 요하의 동쪽 요동지방이 이제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근데 이제 요소지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나나가 흐르고 나나가 이제 그 만리장성과 같이 흘렀죠. 그래서 만리장성의 끝이 나나의 하류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산해관이 있죠. 이쪽에 있어서 이쪽 그 만리장성 이쪽이 요소지방인데 요하 이제 서쪽이죠. 요소지방에 이제 한사군이 있던 걸로 돼 있습니다. 한사군이 있어서 여기 산해강 근처에 낙랑군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낙랑군이 한사군 근처에 낙랑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진범군, 임등군, 현도군이 맨 이쪽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도군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현도군의 위치가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서 쪽에 북쪽에 있던지 아니면 요동 쪽에 북쪽에 있던지 해서 현도군의 위치는 한 요 정도 여기 요소 지방의 북쪽 아니면은 요동 지방의 북쪽 요쪽에 이제 현도군이 이제 그 기원전 108년에 그 한 나라의 무제가 고구려를 멸망을 시킨 후에 세운 한사관 위치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죽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한나라가 자주 국경 분쟁을 벌이던 곳이 되겠고 고구려 2대왕 유리왕이 여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처음에 고주몽이가 이제 그 고구려를 세울 때 그 수도가 여기가 이제 졸본성이 여기 있었죠. 졸본성 여기가 있었고
유리왕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이쪽 국내성으로 옮기죠. 압록강으로 옵니다. 그 압록강 쪽에 있던 양맥, 예맥 이쪽을 다 정복을 하고 이쪽으로 쳐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유리왕이 이쪽으로 쳐들어가서 현도군, 한나라의 현도군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이제 3대 왕인 대무신왕 또는 이제 대주류왕이라도 부르죠. 이 사람은 이제 서기 4년부터 서기 44년까지 40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일찍 젊은 나이에 죽죠. 제위는 서기 18년부터 44년까지 14살에 즉위를 해서 26년 동안 고구려를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이제 그 4대 왕은 이제 민중왕이라고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왕이 이제 모본왕, 6대 왕이 이제 태조대왕이 되겠습니다. 이 대무신왕은 본명은 자기의 이름은 무휴리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유리왕이 장남인 도졸이 요절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해면이 자살을 하면서 셋째 아들인 대무신왕이 왕이 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13년에 9살 때, 물론 9살이니까 어리니까 본인이 안 했겠죠. 위에 이제 섭정들이 있겠죠. 섭정 엄마라든가 아니면 대신들, 그 다음에 이제 친척들, 이복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섭정을 했을 거고, 이때 이제 국가가 이제 강력하니까 9살 때 이제 그 섭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을 때 이제 이게 나이가 어리니까 부여의 대소왕이 이제 우습게 여기고 고구려를 침공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고구려가 매복작전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21년에 17살 때는 부여를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기 22년에 18살 때 고구려의 장군인 괴유가 대소왕을 죽이게 됐습니다. 대무신왕 때 이 대소왕을 죽인 거죠. 부여의 왕을 죽인 거죠. 그래서 부여를 이제 멸망시킨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대소왕이 죽자 대소왕의 사촌 동생이 그 부여에 한 10,000명의 백성을 데리고 고구려에 귀순을 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고구려 멸망한 것이 이제 부여가 멸망한 거죠. 부여가 멸망한 것은 그러니까 서기 22년이 되겠습니다. 잔존 세력이 남아서 서기 400년까지는 있었지만은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대소왕이 죽으면서 부여가 멸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26년에 22살 때 개마국하고 구다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 확장을 하고 영토를 확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서기 28년에 24살 때 한참 젊은 나이 때 한나라의 요동태수가 고구려를 공격해 오지만은 이를 격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요동반도고 여기 압록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하가 흐르죠. 요하가 흐르고 요하의 지류 중에 이제 혼하가 또 있습니다. 혼하가 있고 이쪽이 이제 요쪽 지역에 요동태수가 고구려 공격해서 이제 또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요소 지방의 3대 대무신왕이 요소 지방의 개마국하고 구다국을 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마국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소 지방이죠. 개마국하고 구다국. 구다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릉하가 있었고 이 대릉하가 이렇게 흘러서 대릉하가 흐르죠. 여기는 이제 요하가 흐르고 호나가 흐르고 대릉하가 흐르고 여기 이제 나나가 흐르죠. 근데 이 대릉하의 이 중류 지방에 여기 이제 교차점 여기에 이제 조양이라고 있죠. 차고양이라고 있죠. 요 조양 차고양이 이제 고조선이 이제 최초로 시작된 발원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고구려가 이 요소 지방에서 상당히 많은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요동지방으로 좀 밀려났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짜오양, 조양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대릉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대릉하의 하류에 구다국이 있었고 대릉하의 상류에 이제 개마국이 있었다. 이거를 3대 대무신왕이 이쪽에서 이제 쳐들어 들어가서 이쪽을 다 정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태수 이제 돼 있고 현도군은 한 이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현도군 여기 있어서 여기는 이제 국경지역이다. 고조선 고구려와 중국의 한나라와의 국경 지역이 현도군이 이쪽에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비류국도 있고 비디국도 있고 자몽국, 행안국, 황룡국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고대 국가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서기 32년에 고구려 3대 왕인 대무신왕 주류왕이 28살 때 낙랑국을 정복을 합니다. 낙랑국은 한 이쪽에 있었죠. 여기 나나 하류 쪽에 이제 낙랑국이 있었죠. 그래서 낙랑국을 정복을 합니다. 낙랑국은 이게 이제 한사군의 낙랑군은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칠신낭랑국은 여기죠. 그래서 이 낙랑국까지 이제 위에 치부고 이제 밑에도 내려가서 이제 여기를 칠신낭랑국도 정복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왕자 호동이 대무신앙의 왕자인 호동이 옥조는 이쪽이죠. 옥조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함경남도하고 강원 북부 여기 이제 옥조고 그다음에 이 강원도 북부가 이제 동해가 되겠죠. 동해. 그래서 이 옥조 함경도 쪽에 이 옥조의 왕자 호동이 사냥을 갔다가 낙랑왕이냐 최리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리 사위가 돼서 그 낙랑공주 마누라를 시켜서 낙랑국에 있던 고각을 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다가오면은 스스로 울린다는 이 북을 찢어버리게 되겠어. 그래서 낙랑국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각이 찢어져서 고구려의 침공을 대비하지 못한 낙랑국이 멸망을 하면서 그 왕자 호동이 이제 칠신낙랑국을 멸망을 시키죠. 마누라 시켜서. 이때 이제 그 낙랑국이 멸망을 하면서 낙랑의 유민 5천 명이 신라로 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자 호동은 서자죠, 서자. 그러니까 대무신앙에 이제 본초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무신앙인데 후궁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 후궁 여러 명 중에 하나가 난 아들이 이제 그 서자인 호동인데, 이 호동이 이제 이런 그 공을 세웠죠. 낙랑국을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하지만은 대무신앙의 본초인 황후가 중상모략을 하죠. 그래서 왕자 호동이 누명을 쓰고 자살을 하게 되고 해오라는 사람이 태자가 되겠습니다. 서기 이제 37년에 33살 때는 한사군의 낙랑군을 정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칠신 낙랑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나나 쪽에 있는 한사군의 낙랑군까지도 정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무신앙이 이쪽으로 공격을 했고 이쪽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서기 44년에 40살이 되었을 때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을 다시 정복을 하고 살수 이남을 차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무신앙이 차지를 했지만은 그때 이제 한나라 중국에서는 후한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후한이 생기면서 이제 전한이 이제 왕망한테 멸망을 하면서 왕망이라는 대신이 한나라 조정을 멸망을 시키고 신나라를 세우고 한 것이 이제 서기 8년 30년 이쪽이 돼 있고 그 왕망을 격퇴를 하고 다시 한나라를 부흥시켜서 이렇게 세운 사람이 한나라 광무제인데 이 광무제가 세력을 확장을 해서 그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다시 통일을 해서 후한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북쪽으로 공격을 해 와서 이쪽에 있던 지네들의 낙랑군 한사 여기를 이제 다시 나나 주변을 다시 이제 차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수 이남을 차지한다. 살수라는 게 아마 이쪽에 있던 대릉하라든가 여기 이제 대릉하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살수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을 이병도를 비롯한 식민사학자들은 역사를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챙긴 것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내용만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기억을 조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득권은 사실을 기억하는 동물은 기득권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억하는 동물은 제거를 하고 기득권들이 이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제거하고 기억이라든가 사실이 희미한 동물만 남겨두어서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이제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일 말을 잘 듣는 멍청한 놈만 교수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베껴먹기나 하고 표절을 하고 재탕을 하고 하는 철면피가 판치는 세상이 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 그 다음에 기록과 기억 이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심, 어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조작하면 절대 안 된다. 이 기록이라든가 기억은 사실 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옹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더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쓴 책이 조선상고사라는 아주 유명한 좋은 책이 있는데
우리 그 조상들의 업적을 제대로 기록한 거죠. 그 단재 실선생님이 한그 식민지 사학자들 어떤 자기네들이 이익이라든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기억을 왜곡하는 이 식민지 사학자들을 비난을 하면서 단재 신치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도 못하는 땅덩어리를 옮기는 재주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못하는 일. 귀신도 못하죠. 땅덩어리를 옮긴다. 땅덩어리를 어떻게 옮깁니까? 땅덩어리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한무제 중국의 한무제가 조선을 고조선을 침공을 해서 고조선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위만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세운 한사군이 그 식민지 사학자인 이병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반도의 평양 근처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평양 근처에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현도군, 뭐 임등군, 진문군은 이제 동쪽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기록과 기억을 왜곡시키는 건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건 거기가 아니다. 신채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들은 요소지방이 있었다. 요소지방이 어디냐면은 나나 하류에 있었던 곳이 낙랑군이고 그 위에 이제 뭐 진문군, 임등군, 현도군 이렇게 이제 그 요소지방이 있었다라고 이제 단재 신채원 선생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유무를 파악을 하고 근거를 확인을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귀신도 못 옮기는 땅을 걔네들이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소지방에 있던 낙랑군을 갑자기 이제 한반도의 평양지방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 쪽에만 쪼그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역사상의 진실은 북방의 강대한 유목민족 기마민족이었던 고조선이 있었던 곳, 그다음에 한사군이 있었던 곳은 멀리 저 멀리 만주 지역 전부, 러시아 연해주 전부, 그다음에 몽골 지방 일부, 그다음에 뭐 시베리아 일부, 뭐 이쪽뿐만 아니라 산동반도, 그다음에 이제 요동반도, 그다음에 이제 특히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에 있던 요소지방 여기까지도 다 고조선의 막강한 영역이었는데 그거를 뺏겨가지고 요소지방에 이제 한사군이 설립이 됐다. 이거가 맞는 건데 왜 이거를 쪼그러뜨려가지고 요소지방을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조그만 한반도 압록강 이남만 우리 영토라고 우리 지배를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라고 이제 단재 신채원 선생님이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역사의 기록은 사실과 진실의 기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